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살 대한민국 학생 배다니엘이라 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너무 할 말이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계시는 어떤 노인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어느 길거리 그냥 지나가시는 아저씨랑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싸우시는 그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싸우시는 그 아저씨한테 왜 싸우시냐, 왜 화나셨냐 물어보니까 저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한다고 화가 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문재인 빨갱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보고 빨갱이래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왜 문재인이 공산주의냐, 공산 빨갱이냐 하는 이유가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문재인이 빨갱이냐. 그 문재인이 쓴 자서전에, 문재인이 쓴 책에서 문재인 자기 자신이 베트남이 공산주의로 적화된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그 책에 저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망 아니면 빨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빨갱이 두 번째 결정적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연설 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인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영복은 고정 간첩으로서 1968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1988년에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좌파 중에 좌파고 간첩 중에 간첩인 그 사람을 왜 어떻게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공산 빨갱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that is the best government that which governs least.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그러니까 가장 적게 간섭하고 백성들이 알아서 살게 하는 정부가 최고의 정부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왔는데요. 마스크 쓰라 말라 이거는 당신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의사 결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 유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스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만약에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코로나가 퍼질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안 썼는데도 이 정부가 하나님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최근 많은 저는 아직 청소년이지만 20대, 30대 청년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잠깐 공산주의의 학살의 역사를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빨갱이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캄보디아 1000만 인구 중에 200만을 학살했습니다. 오로지 배웠다는 이유로 거의 다 학살되었습니다. 손에 못 빼기지 않았으면 숙청당했고요. 또 안경 쓰신 분 여기 계시지만 안경 쓰면 또 숙청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 보였다 이유로 다 숙청당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109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었고 100만 명 이상 숙청이 당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 통치 기간 동안 중국 인민이 5,20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빨갱이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7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닙니다. 김일성 당시 거의 200만 이상이 300만 아사자 제외 200만이 지금까지 학살당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 방향은 적화 통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절대 자유 통일이 아니고 기독교 자유 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절대 그러선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화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숙청당할 것입니다. 김정일의 남조선 혁명 교시에 보면 남조선이 적화 통일되면 1,000만 명 이상 이민 갈 것이고 그러면 남은 인구 4천만 중에 2천만을 숙청하라. 이게 그 김정일 혁명 교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죽어나갈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추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학살된 전 세계 지금까지 공산주의 정권으로 학살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떤 프랑스 학자가 쓴 공산주의의 흑서라는 책에 의하면 공산주의로 학살된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합니다.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 모택동 총 합치면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캄보디아 폴포트 200만, 총 합치면 1억이 넘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국민들이 더욱더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월호를 싫어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나 세월호 말하기는 싫은데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침몰하고 있는 하나의 배 세월호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괜찮아, 잘 되고 있어, 경제 좋아지고 있어 말하지만 점점 더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 국민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작은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